안녕하세요, 또트래블입니다. 이번 영상은 발리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투어, 인스타그램 명소 투어에 관한 영상입니다. 발리라는 섬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섬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제주도도 작지 않은 섬인데 발리 섬은 제주도의 3배보다 조금 더 큰 곳입니다. 발리는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곳인데 그만큼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발리는 아름다운 자연, 유명한 명소, 그리고 멋진 건축물 등 사진이 멋지게 나오는 곳이 많은데요. 그 명소를 순회하는 투어가 바로 인스타그램 투어입니다. 발리는 다른 동남아 휴양지보다 한국에서 비행시간이 긴 편에 속하는 곳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는 필리핀 세부의 경우 비행시간이 약 4시간 반인데 발리는 7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되는 시간이 긴 만큼 항공권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싸기도 합니다. 직항 비행편 옵션도 많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동남아 휴양지보다 한 번 갈 때 길게 가는 곳이 발리이기도 합니다. 길게 가는 여행인 만큼 여행 준비도 더욱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숙소를 정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찾아보는 것이 바로 발리 투어 프로그램입니다. 발리는 큰 섬이다 보니 곳곳에 볼거리가 많은 섬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발리가 큰 섬이다 보니 각 여행지 사이의 거리가 만만치 않고 유명 여행지 모든 곳을 하루 만에 둘러보기는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을 투어에 투자하기는 아깝고 그래서 한 번 투어를 할 때 가장 입맛에 맞는 투어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이용한 클룩 사이트에서 발리 인스타그램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무려 101개의 투어 프로그램이 나오거든요. 또 투어 프로그램 가격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발리에서 꼭 가봐야 한다고 하는 램프향 사원은 필수 코스였습니다. 검색한 대다수의 투어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코스가 바로 천국의 문으로 유명한 램프향 사원이었거든요. 램프향 사원을 첫 코스로 놓고 호텔이 많은 덴파사르로 돌아오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감상하면서 돌아오는 일정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투어 코스라도 조인 투어가 있고 단독 투어가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단독 투어를 리뷰하면서 최대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용한 투어 프로그램에 대한 총평은 영상 마지막에 남겨놓을 예정인데요. 이번 영상은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램프향 사원을 가기로 결정했다면 무조건 가장 빨리 출발하는 투어로 선택하세요. 그런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조인 투어는 출발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단독 투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램프향 사원에 늦게 도착하는데요. 기다리는 시간도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단독 투어로 일찍 출발했고 목적지에 일찍 도착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순서가 83번이었습니다. 순번 찍은 사진을 확인해보니 이 사진을 찍은 시간이 6시 20분이었고 이곳의 오픈 시간은 6시인데도 순번이 83번이었습니다. 이 순서라는 것은 천국의 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순서입니다. 사원을 둘러보는 것은 순서와 상관없이 그 주변을 둘러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덴파사르 지역에서 램프향 사원까지는 대략 2시간 반 정도 잡고 이동하셔야 합니다. 구글맵 상으로는 2시간 15분 정도 나오는데 아침 시간대에 차가 밀리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꼭 2시간 반을 잡고 출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새벽에 일찍 출발해야 하는데 잠은 차에서 잔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일찍 출발해서 오픈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빨리 가야 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순번이 늦게 되면 최소 4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 있거든요. 참고로 83번인 저희도 약 3시간을 기다려서 천국의 문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빨리 움직여서 이곳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게 되면 한 군데라도 더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배경이 되는 아궁산 때문입니다. 아궁산은 높이가 3142m로 백두산보다 높은 활화산인데요. 해가 뜨기 직전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멋진 산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해요. 천국의 문에서 사진을 찍은 사람들을 보면 뒷배경으로 아궁산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다수 해 뜨기 직전에 아침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이날 기다리면서 아궁산을 보니까 해가 뜨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바로 아궁산 주변으로 구름이 끼더라고요. 아궁산 배경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굉장히 큰 편이라 무조건 일찍 가서 아궁산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보세요. 이왕 기다려서 사진 찍는 거 일찍 가서 멋진 사진을 남기면 더 멋지겠죠? 그리고 보통 천국의 문 사진을 보면 물에 반사된 듯한 사진을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이곳은 물이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 검은색 반사판을 활용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사진 찍는 사람에게 주면 전문적으로 약 4개의 포즈로 사진을 찍어줍니다. 4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연사로 정말 많은 사진을 찍어주니까 좋더라고요. 사진을 찍는 시간이 짧아 찍고 나면 기다린 시간이 약간 허무하게도 느껴지지만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면서 사원 바로 앞에 매점이 있는데 신라면도 팔고 있으니까 아침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초코스 램프향 사원 다음은 대다수 띠르따 강가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에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인데요. 램프향 사원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램프향 사원보다 좋다고 후기를 남겨놓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사진 찍으면 멋지게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기도 해요. 참고로 저희는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현지인 가이드를 포함된 단독 투어를 신청했는데요.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살았던 가이드라 그런지 한국어 패치 100%였습니다. 덕분에 투어를 정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만족도가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명도 너무 잘해줘서 더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초코스 램프향 사원을 제외하면 기다리는 코스는 더 이상 없습니다. 띠르다 강가는 연못 징검다리 위에서 형형색색의 잉어와 사진 찍는 것이 시그니처 코스인데요. 주변 분위기와 딱 어울리는 정말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장에서 띠르따 강가 정원까지 들어오는 길에 많은 곳에서 잉어 먹이를 파는데요. 최대한 깊이 들어오셔서 사는 것이 저렴하고 양이 많은 걸 절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띠르따 강가를 둘러보고 나오는 길에 더워서 맥주 한잔하러 들어갔다가 식사까지 해결했는데요. 생각보다 맛있으니까 점심시간 겹치신 분들은 한번 이용해보세요. 나시고랭, 미고랭 등 한국 사람 입맛에 딱 맞는 그런 맛이었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다음은 뚜까드 세풍이라는 폭포입니다. 띠르따 강가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으로 발리 스윙 가는 길에 들린 곳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발리 인스타그램 투어를 보면 많은 코스에서 다양한 폭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호텔에서 출발할 때 미리 물에 들어가도 괜찮은 여벌옷이나 신발을 준비해 가시면 더욱 좋을 거예요. 발리의 대다수 폭포가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딱히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울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에 젖어도 되는 옷이나 신발은 꼭 미리 준비하세요. 폭포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지만 사진 찍기에는 진짜 멋있는 곳이었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중간에 더위를 식히는 코스로 생각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폭포까지 가는 길이 조금 멀고 가파르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라면 다른 코스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코스는 정말 유명한 발리 스윙. 그런데 발리 스윙은 한 곳이 아니라 인기를 끈 이후에 다양한 업체가 생겨났다고 해요. 저희가 이용한 업체는 발리 스윙 바로 옆에 있는 피케븐 발리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서 각각 가는 곳이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오직 사진을 위한 공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리 스윙 그네를 타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열대우림 배경으로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어떤 배경으로 찍을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곳에 오면 정말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옷을 대여해주고 있는데요. 그네를 탈 때 더 멋있는 사진을 찍고 싶다면 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직원분들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주는데 확실히 경험을 무시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찍기보다는 직원분들의 힘을 꼭 빌려보세요. 마지막으로 발리 인스타그램 투어 총평과 꿀팁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투어는 조인 투어의 가격이 확실히 저렴하지만 가능하다면 단독 투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단독 투어가 출발도 빠르고 가이드와 상의해서 코스 변경도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조인 투어로만 참여가 가능하다면 무조건 가장 빨리 출발하는 투어로 조인을 하세요. 조인 투어의 경우 4시에서 6시 사이 출발 시간이 다양하지만 무조건 빨리 출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투어 프로그램을 검색하다 보면 옵션이나 선택사항이 꼭 한두 개씩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꼭 선택하세요. 어쩌면 핵심인 부분을 하나씩 빼놓는 것 같더라고요. 옵션이 아니라 거의 필수입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발리 투어를 경험해봤는데요. 될 수 있으면 딱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섬이 크고 명소 사이의 거리가 그리 멀지는 않지만 도로가 썩 좋지 못하거든요. 만약 멀미가 심하신 분들이라면 멀미약을 꼭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차를 거의 6시간 타야 하지만 하루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투어입니다. 발리는 보통 일주일 정도로 여행 계획을 짜는데 그중 하루는 꼭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이고 발리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발리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다음에는 발리에서 머물렀던 호텔 2군데를 비교하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